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자, 날씨는 지금 뭐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우리 주식시장은 다시 꽁꽁은 한겨울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내 계좌를 뭐 복구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 날이 휴일이었던 게 참 아쉽습니다. 그동안 명인들의 복귀 시간을 통해서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면밀하게 알려드렸었는데 자, 그건 벌써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향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일단 그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큰 시장의 틀 이런 부분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 29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1.3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708.80포인트로 1.91%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선물 시장도 자, 269.05포인트, 1.07% 정도 하락했는데 자, 요걸 보면 지난주 시장까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지난주까지는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지만 대형주 쪽으로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난주 후반 정도부터 시작해서는 이 시장의 하락에서 개별 종목들도 그동안 강했던 섹터들 이런 쪽들도 좀 견디지 못하고 밀려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142개 종목이 올라가고 701개 종목이 빠졌어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315개 종목이 올라가고 903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게 오늘 체감지수가 훨씬 더 차가웠던 이유가 그런 걸 겁니다. 뭐냐면 아침에 장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럴 때는 기대감이 좀 있었죠. 자, 미국 시장이 장중에 한 400포인트 이상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그 트럼프가 협상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런 트윗을 날리면서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해서 야, 이거 우리나라 시장에도 훈풍이 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을 무참히 깨고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요거는 프로그램 쪽도 이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프로그램 물량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차익 쪽에서 한 57억 정도 순매수했죠. 요것도 장중에는 이것도 순매도였습니다. 그런데 비차익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1,900억 정도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주식을 생으로 팔았다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고요. 동시에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현물하고 선물을 동시에 거래하는 거 이거는 차익 거래에 들어가는데 현물을 조금 매도를 하고 좀 있다가 나중에 시간을 차를 두고 이 선물을 매수를 하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비차익으로 잡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끝날 때 보셨으면 유심히 선물 시장하고 유심히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게 현선물이 가격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도 0.7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 1.21% 정도 하락했고 홍콩은 휴장이었습니다. 자, 이 빨간색인데 이건 휴장이라서 그런 빨간색이 나온 거고요. 자, 역시 개장을 했다라면 홍콩도 마찬가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한 2주 전 정도, 2, 3주 정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크게 요동을 쳤죠. 자, 만약에 오늘 주식을 사서 물리신 분이 계시다라면요. 그분 같은 경우는 향후에는 원달러 환율을 좀 이렇게 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원 50전이나 올라서 마감이 됐죠. 원화가 계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중에 가면 갈수록 좀 이 환율 상승폭이 컸어요. 원화 약세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됐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 원달러 환율이 한 3원 정도 올랐었어요. 그리고 거의 조금 이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이 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좀 조정받을 자리에서
좀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면 튕겨 올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시장에 좀 더 충격을 주는 그런 한 가지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시장의 모습,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모습을 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10분 차트죠. 아침에 갭으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까지만 해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희망이 좀 있었죠. 야, 미국 시장도 장중에 400포인트 이상 빠졌는데 이 트럼프의 트윗 뭐 이런 것들이 기대감을 주면서 좀 플러스 마감했어. 자, 그런 기대감들. 자, 그런 게 있었는데 자, 조금 뭐 반등을 시도하는 듯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상승의 브레이크를 잡은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아마 좀 마이너스권에 이렇게 좀 오늘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져 줬으면 시장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환율 상태를 보니까 계속 원화가 계속 약세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오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때 자, 중국 시장이 좀 있다가 열렸죠. 중국 시장이 열리는 그런 시간대였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야, 미중 무역 협상 같으면 자, 중국도 어느 정도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었죠. 그런데 무참하게 중국 시장 마찬가지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그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계속 장중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을 짓누르면서 하락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뭐 2100포인트라는 선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전저점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자, 이게 2120포인트, 30포인트 정도 그쯤에서 위치하고 있는 상태였죠. 자, 그래서 지금 이때 같은 경우는 벌써 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2100포인트라는 그런 심리적 지지선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었던 상태고요. 자, 뭐 이때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를 달면서 한번 지켜주면서 야, 이거 잘하면 반등 시도도 나오겠는데 그런 희망적인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무참하게 깨면서 2100포인트도 붕괴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 시장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코스피 시장하고 별다른 그런 차이가 없는 모습이죠.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장 초반에는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도 났었어요. 자,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종가에는 9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지만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 수가 오히려 하락 종목 수보다 많은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좀 빠진 데 대한, 그리고 해외 시장 조금 반등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코스피 시장이 밀리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일봉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상태가 이 전저점 구간, 이 구간도 지금 미끈하게 그냥 붕괴를 시켜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바닥을 찾아가는 구간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전저점하고 오늘 어제 지켜줬던 122평선까지도 그냥 한꺼번에 붕괴를 시키는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서 거래량 부분들을 거래량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 먼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얘기한 거래 대금이에요. 제가 지수 차트를 보실 땐 거래량으로 보지 마시고 거래 대금으로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날 벌써 만기 날이에요. 자, 이 옵션 만기 날인데 이날 벌써 장대 음선을 발생시키면서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8조 가까운 거래 대금이 발생됐어요. 자, 그 전에 양선이 났을 때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가 하락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 하락이 나타났고요.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다행인 거는 거래대금 부분이 많이 줄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금 해외 쪽들 이런 부분들이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면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추가 하락 시에는 이 하락 압력이 지난주 목요일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뭐 공격적으로 팔려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수급으로 다음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 1,400억 정도 오늘 매도했고요. 3일 정도 연속으로 뭐 2,037억, 그 다음에 3,200억, 오늘 1,400억, 3일 정도 계속 연속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부분이 많이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마감이 되면서 선물 시장을 훅 빼놓고 마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물하고 선물하고 가격 차이가 원래는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비싼 게 정상 시장입니다. 그걸 콘텐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선물 시장이 비싸냐? 만기까지 이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더 비싼 게 정상 시장이에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 역전된 현상이 나타났죠. 그걸 백오데이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백오데이션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뭐 1,400억 정도, 기관 1,300억 정도 이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백오데이션 발생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인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좀 부담이 되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뭐 외국인 오늘 436억 정도, 기관 735억 정도를 매도했어요. 그런데 자, 이 기관이 며칠째인가요, 지금? 6일째 계속해서 물량을 갖다 퍼붓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아쉽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에 좀 거래소 시장보다 좀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들을 굉장히 크게 하는 요인인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가 뭐 좀 더 빠지면 이 신용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은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죠. 그래서 좀 더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라면 신용 반대 물량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1,583억 정도 순 매수하는 모습이죠. 기관들은 뭐 얼마 안 되고 이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똑소리 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그래서 일단 기관들 배제시키고요. 자, 이때 보시게 되면 6,200억 팔고 1,000억 사고 8,800억 팔고 뭐 한 1,500억 팔고, 자, 이들은 벌써 이때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순매도로 대응을 했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눈치 빠르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만기 관련해서도 외국인들은 옵션 쪽에서도 지난주 목요일이 만기였으니까요. 옵션 쪽에서도 대규모 콜매도 풋매수 포지션을 놓치지 않고 계속 구축해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 선물 시장하고 이렇게 같이 맞아떨어지면서 지난 월물에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수익이 난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겠죠.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선물 시장에서 1,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 뭐 강한 매수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자, 아까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좀 매도를 했죠. 이거는 뭐 흔히 얘기하는 기계 돌린 겁니다. 자, 선물 매수하면서 현물을 판 거예요. 자, 백오데이션이 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좀 저평가된 선물을 사고 고평가된 현물을 파는, 자, 그런 수동적인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수급은 지금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좀 볼까요? 옵션 시장은 지금 월물 초라서 뭐 아직까지는 조금 포지션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만기 지나고 저때 지난 금요일 날 6억 정도 순매수, 콜옵션 쪽이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뭐 한 2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도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콜옵션 쪽에서 지난 금요일 날 46억 정도 매수, 오늘
20억 정도 매수를 해서, 자, 콜옵션 쪽에서는 기관 외국인들 전부 다 지금 순매수로 대응하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풋옵션 쪽을 보시게 되면 이쪽은 조금 방향이 갈리죠. 외국인들은 자, 지금 오늘 매도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콜 매수, 풋 매도 포지션. 자, 이렇게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저 매수를 했었죠. 자, 그래서 뭐 이 콜옵션 같은 경우도 매수고, 자, 풋옵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9억 정도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요걸 누적 포지션으로 잠깐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 기관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자, 콜옵션 쪽 매수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46억 사고 아까 뭐 오늘 한 20억 정도 샀으니까 누적 순매수가 66억 정도.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콜옵션 쪽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풋옵션 쪽에서는 희비가 좀 엇갈렸어요. 풋옵션 쪽에서는 어떻게 엇갈렸느냐. 자, 금융투자가 이번에는 좀 당했습니다. 금융투자가 좀 당했는데, 자, 보시게 되면 풋 매도를 한 81억 정도 매도를 쳤죠. 그런데 지금 뭐 오늘 이걸 청산하는 모습이에요. 금요일 날 매도 쳤던 거 오늘 일부 청산했다라면 이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손실을 좀 입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번 달에 영리하게 하고 있네요. 자, 목요일 날 한 107억 정도 금요일 날 107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뭐 오늘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저 93억 정도 순매수로 순매수 포지션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론은 종합해서 놓고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변동성 확대, 자, 이쪽에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일부 풋옵션 쪽을 약간 좀 정리를 하면서 이 리스크가 다 들고 가기에는 더 빠질지도 몰라, 리스크 회피를 하는 차원이죠. 자, 근데 콜옵션 쪽을 또 순매수를 하는 거 보면 금융투자 쪽은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뭐 특징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런 것들 SCI 평가 정보, 비트코인 관련주죠. 비트코인이 올해 1월 달에 저 400만 원, 380만 원 정도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저때 한 800만 원을 넘었어요, 지금. 800만 원, 840만 원, 83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등을 하니까 이런 것들,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SCI 평가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요즘 시장의 성격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덜 빠지고 조금은 이렇게 버티는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들이 좀 테마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 자체가 좀 상당히 안 좋은 환경에서는 버티던 것들도 같이 무너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거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배워야 산다 시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무리한 추격 매수 이런 거는 곧바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매매를 하시려면 이런 것들은 저 투자에 매매에 굉장히 좀 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 초보 사냥꾼이 호랑이 사냥을 나가서는 안 되겠죠. 자, 초보 사냥꾼은 토끼를 사냥하고 점점 사냥 실력을 키우고 난 다음에 호랑이 사냥을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징주는 넥슨 GT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이거는 넥슨 GT 같은 경우는 그 매각 기대감이에요. 넥슨 매각 기대감. 자, 본입찰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찰이 성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뭐 저 신고가 치고 올라갔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쫓아가다 보면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내일 모레니까, 자, 내일 모레는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터져 나오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나는 들고 끝까지 갈 거야, 이런 투자를 하신다라면 좀 크게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볼 텐데요. 자, 지금 제가 화면을 좀 키워놨습니다, 일부러. 보시면
이때 이 배워야 이 시간이에요. 명의인들의 복귀 그리고 배워야 산다 시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요 저항선은 2240에서 2270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252포인트를 찍었어요. 자, 그 사이에서 딱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그때 당시에는 주봉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주봉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낌새가 조금 안 좋은 낌새들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다음에 또 시장은 반복되죠. 그래서 다음에는 좀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좀 리스크 관리 그런 부분이 미리 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환율이 요동쳤습니다. 환율이 요동쳤고 또 결정적으로 이 하락을 나오게 만든 거는 트럼프의 트위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시장이 그렇게 급등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그 사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완전한 해결책을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들 이런 것들은 그 협상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움직였죠. 이게 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들겨 맞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때 옵션 수급 포지션 제가 매주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립니다만 옵션 수급 포지션이죠. 하방이었어요. 아랫방향이었고 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게 21평선 요게 요 자리에서는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죠. 이동평균선은 뭐만 보라? 제가 방향만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 종합을 해보면 한 4가지 정도를 종합을 해보면요. 이때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가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제가 지나고 난 다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이게 분명히 이 시간하고 배워야 한다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 팔기에는 늦었습니다. 팔기엔 늦었고, 자, 이게 뭐 이거를 한꺼번에 전저점 2000포인트, 1988포인트 정도죠. 그거를 이런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뚫고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자, 어느 선에선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 자, 이런 구간 추가 하락한다라면 기술적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니까 자, 이 구간에서 조금 시장 대응을 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시는 그런 전략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따가 저녁에 야인시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